공배수라는 것은 공통의 배수라고 배웠습니다. 공배수의 배수라고 배웠습니다. 공배수라는 것은 공통의 배수라고 배웠습니다. 최소 공배수라는 것은 가장 작은 것은 최소니까 최소 공배수라는 것은 가장 작은 것. 네, 이번 시간에는 약수와 배수, 공배수와 최소 공배수를 구해볼까요? 교과서 38쪽부터 39쪽입니다. 자, 이번 시간의 배움 주제는 공배수와 최소 공배수의 의미를 알고 구해보는 것, 그리고 공배수와 최소 공배수의 관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최대 공약수였어요. 그런데 이번 공배수는 최소 공배수를 배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최대 공배수는 존재하지가 않아요. 공배수는 무한대로 커지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가장 작은 공배수, 최소 공배수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38쪽의 상황을 한번 볼게요. 준기라는 학생과 지혜라는 학생이 있는데 준기는 어떤 색 나무 도막을 반복하는 규칙을 가지고 있고 또 지혜는 또 어떤 색 나무 도막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규칙을 찾아서 교과서 38쪽에 한번 써보시고요. 다 쓴 사람은 이 규칙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분 드리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준기의 규칙은 노란색과 그 다음에는 어떤 색깔이 오죠? 그렇습니다. 빨간 색깔 나무 도막이 반복해서 놓이는 거예요. 어렵지 않게 찾으셨을 겁니다. 한 개가 더 있네요. 이건 지우고요. 네. 지혜의 규칙은 초록색이 있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초록색이 와요. 한 칸 더 필요하겠죠? 초록색, 그리고 나서 빨간 색깔 나무 도막이 반복된다는 규칙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만 넘어가지 마시고요. 김쌤 특급 해설을 같이 보겠습니다. 교과서에는 없는 이 교과서에 왜 이런 활동들이 제시가 되었을까? 이 숨겨진 진실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공통인 빨간 색깔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면 빨간색만 보고 준기의 규칙을 해설을 해보면 빨간 색깔이 두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 여덟 번째, 열 번째, 12번째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준기는 2, 4, 6, 8, 10 결국 2의 배수가 되는 곳에 빨간 색깔을 두고 있었던 겁니다. 준기가 놓은 빨간 색깔 막대는 2의 배수였던 거예요. 그러면 지혜를 볼게요. 1, 2, 3, 4, 5, 6, 7, 8, 9 3칸씩 띄어지니까 결국에는 지혜는 3의 배수가 되는 곳에 빨간 색깔 막대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좀 다르게 보이시죠? 이게 결국에는 지금 빨간 색깔이 겹치는데 그 빨간 색깔을 중심에서 보니까 준기는 2의 배수를 빨간 색깔로 표현하고 있고 지혜는 3의 배수를 빨간 색깔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공배수의 감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준기와 지혜가 이렇게 계속 놓다 보면 빨간 색깔이 공통으로 나란히 놓이게 되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나란히 놓이게 되는 곳도 있겠죠. 그게 사실은 공배수와 최소 공배수의 관계에 대한 거기도 한데 일단 지금은
교과서 38쪽의 활동을 따라서 한번 해보시고요. 남은 시간 동안에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1분 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같이 볼게요. 처음으로 나란히 놓인 곳이 여기죠. 여기가 몇 번째인지를 한번 세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여섯 번째고요. 두 번째로 나란히 놓인 곳은 또 여기네요. 자, 여기가 몇 번째일까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번째예요. 12번째. 여기서 여러분들 처음으로 나란히 놓인 곳과 두 번째로 나란히 놓인 곳이 6개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6칸씩 뛰어넘고 있다. 다시 말해서 6의 배수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를 넘어가서 우리가 숫자표를 통해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규칙을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연수 표를 보고 공배수와 최소 공배수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2의 배수의 동그라미 표를 하는 거고요. 아까 남학생이 했던 일을 자연수 표로 옮긴 거죠. 그 다음은 3의 배수의 세모를 할 거예요. 지혜였나요? 여학생이 쌓은 이 블록을 자연수 표로 그대로 옮긴 거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2와 3의 공통된 배수, 그건 동그라미도 되어 있고 세모도 되어 있겠죠. 그걸 찾아보시면 공배수가 나올 거고요. 그 중에서 가장 작은 수를 찾으면 그것이 무엇이다? 최소 공배수가 될 겁니다. 교과서 39쪽 1분간 해결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의 배수의 동그라미 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동그라미 2의 배수니까 두 칸씩 가서 4, 또 두 칸 가서 6, 8, 10,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12, 14, 16, 18, 20. 물론 이 뒤에 22, 24 쭉쭉 나와요. 배수는 무한대로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일단 우리는 20까지만 찾았습니다. 그 이후에 3의 배수에는 세모를 해볼게요. 3, 3칸 더 가서 6, 3칸 더 가서 9, 369, 369, 3칸 더 가서 12, 3칸 더 가서 15, 3칸 더 가서 18, 그리고 는 더 뒤에 있겠네요. 물론 21도 되겠지만 일단 20까지만 찾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2와 3의 공통된 배수, 쉽게 말해서 여기서는 동그라미도 되어 있고 세모도 되어 있는 걸 찾아볼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선생님이 파란 색깔로 표현해 볼게요. 그리고 또 여기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6, 12, 18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다? 공통된 배수라고 할 수 있다. 그걸 세 글자로 공배수라고 합니다. 그 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를까요? 최소 공배수라고 부를 겁니다. 그러면 6, 12, 18 중에서 제일 작은 게 뭡니까? 6이 가장 작습니다. 그래서 최소 공배수가 6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공배수와 최소 공배수의 의미를 선생님이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그냥 듣지 마시고 같이 한번 읽어 보세요. 읽는 게 기억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6, 12, 18은 2의 배수도 되고 3의 배수도 됩니다. 2와 3의 공통된 배수 6, 12, 18을 2와 3의 공배수라고 합니다. 공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인 6을 2와 3의 최소 공배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새로운 숫자들의 공배수와 최소 공배수를 구하면서 오늘 배운 내용을 다져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배운 내용을 토대로 4와 5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배수를 한번 나열을 해볼게요. 먼저 4의 배수부터 구해보겠습니다. 배수라는 것은 1배, 2배, 3배 한 수니까 곱하기 1, 곱하기 2, 곱하기 3 점점 나가면 순서대로 배수를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4, 1은 4, 그 다음은 4, 2, 8, 4, 3, 12, 4, 4, 16, 4, 5, 20, 4, 6, 24, 4, 7, 28, 4, 8, 32, 4, 9, 36, 그리고 4 곱하기 10은 10입니다. 구구단을 배워서 아마 잘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확인하자면 4에서 8 우리가 그때 칸을 채워봤는데 칸으로 치면 몇 칸이겠어요? 그렇죠, 4칸이겠죠? 마찬가지로 8과 12도 4가 더해집니다. 4의 배수니까 4씩 더해지는 거고요. 5의 배수라면 5씩 더해질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시간 관계상 구구단을 활용해서 해결하도록 할게요. 자, 5의 배수도 구해보겠습니다. 5, 1은 5, 5, 2, 10, 5, 3, 15, 5, 4, 20, 5, 5, 25, 5, 6, 30, 5, 7, 35, 5, 8, 40, 5, 9, 45, 5 곱하기 10은 50까지. 이렇게 배수를 구하고 나서 공배수의 동그라미 표를 한번 해볼게요. 공배수라는 것은 4의 배수도 되고 5의 배수도 되는 공통의 배수라고 배웠습니다. 자, 4 있습니까? 없고요. 8 있습니까? 없습니다. 12 없고요. 16 없습니다. 20 있네요. 20 하나 찾았고 24 없고 28 없고 32 없고 36 없고 40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공배수를 두 개를 찾았습니다. 공배수를 찾을 때는 이렇게 배수를 쭉 전부 나열한 다음에 찾을 수도 있어요. 찾을 수 있기는 있는데 만일에 이게 4와 5가 아니라 4랑 62였으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나게 많은 배수들을 나열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 방법은 가능은 하지만 수학적으로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먼저 일단은 다음 시간에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최소 공배수를 구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고 최소 공배수를 한번 구해는 보겠습니다. 자, 20과 40이라는 공배수를 찾았는데요. 최소 공배수라는 것은 최소니까 이 공배수 중에서 가장 작은 것. 그러니까 공배수를 찾다가 나온 제일 첫 번째 숫자가 최소 공배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최소 공배수는 20이 됩니다. 그런데 교과서에서 이 20의 배수도 구해보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 지난 추억을 좀 생각을 해보면 최대 공약수를 구했을 때 최대 공약수의 약수가 공약수가 된다는 관계를 배웠어요. 두둥 하면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관계를 알려드렸었는데 오늘도 이 최소 공배수의 놀라운 비밀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20의 배수는 20 곱하기 1, 20 곱하기 2, 40, 20 곱하기 3, 60 이렇게 쭉쭉쭉 갈 건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20 다음에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공배수가 얼마였습니까? 40이었죠. 그런데 20의 배수를 찾으니까 20 다음에 40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최소 공배수의 배수. 여기서는 20의 배수. 최소 공배수의 배수를 구했더니 그 자체가 뭐가 되더라? 공배수가 되더라. 그래서 여러분 이 최소 공배수와 최대 공약수가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최대 공약수를 찾으면 공약수를 전부 찾을 수 있다. 최소 공배수를 찾으면 공배수를 전부 찾을 수가 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오늘의 숙제는 출석 인정 노트에 공배수와 최소 공배수의 의미를 쓰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다양한 방법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